5분까지 기다릴게. 수연이는 졸리지만 아프진 않은 것 같고, 누나 지수, 현주 괜찮고, 채우이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 너만 아프고. 태민이 약간 안 좋아 보이지만, 그게 괜찮아. 좀 괜찮아. 그러니까 너만 아파. 제 마스크 안 쓰고 다녀서 그래요. 쓰시겠어. 그치. 수연아, 잘 지냈어? 좋은 일이 양이 조금. 언제 하시려고 누나? 누나는 고갈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 그날 몇 과목? 너 세 과목 아니야? 두 과목이야? 응. 그렇지. 화학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충격받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외울 게 별로 없잖아. 물리적인 공부량은 없지 않아? 화학 근데 이번에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외우는 게 많아? 어려워.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데 이 30년 동안 화학이 엄청 발전했나 봐. 진짜 우리 때 화학은 원소 주기율표만 외우면 됐거든? 그거면 나 화학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화학이 어려워진 거 보니까 이 과학의 발전 때문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 맞아. 과학이 발전한 게 아닐까? 응? 과학이 발전한 거 아니야? 아니야. 과학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발견되고 막 그랬겠지. 그러면서 어려워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화학은 나는 되게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화학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 야, 엄마 화학을 막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야, 엄마가 화학 알려줄게. 내가 또 화학 2까지 했잖아. 그래서 화투. 그래서 내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걔가 학교 간 다음에 이제 책을 딱 펼쳤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인강도 들었잖아. 이제 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강만 듣는데 아니 언제부터 이게 화학이 어려워졌지?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애들한테 야, 화학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물어봤더니 아 그게 선생님 배우실 때랑 지금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니? 그래서 그때 걸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화학이 중학교 화학인 것 같아 지금. 중학교 애들 하는 거 있잖아. 주기율표만 외우면 다 되는 화학.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 화학이었던 것 같다니까? 어? 지구과학? 아 지구과학은 나는 안 해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너희들이 좀 힘들 것 같다. 과학하시는 여러분이 힘드시겠어요. 아까는 어떤 애들이 쓰레기통 앞에 서갖고 막 떠드는 거야. 윤리와 사상을 왜 해야 되냐. 막 그래서 성악설 난 몰라도 인생 사는 거 힘들지 않을까. 떠들고도 앉으니까 야 이게 다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거지 자식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건 다 뼈가 되고 해야 되니까 다 열심히 우리 백봉선전도 도대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 백봉선전. 백봉선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야, 김지우 씨, 김지우야, 백봉선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백봉선전이요? 교훈 있어? 교훈. 권선지혁 친구는 어? 권선지혁은 좀 권선이가 아닌 거 모르겠어, 그치? 근데 이제 그건가 이제 잘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 하늘 우러러 탄식하라. 앙천하면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선생님이 낸다고 하면 뭐와 엮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영호 일대기 구조하고 진짜 안 맞거든, 근데? 제가 요제일주만 봐서 영호 일대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영호 일대기 구조가 있는 거를 보기로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위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조력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누구지? 그 망월대사랑 신장이 조력자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도 조력자가 나오고 영웅 일대기 구조도 보면 애가 되게 비범하게 태어나고 되게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가지고 블라블라 위기를 겪고 여기도 얘네들도 위기를 겪어. 그럴 때 조력자가 나타나서 도와주잖아. 그리고 여기도 조력자는 나온다 라는 면에서는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반면에 이제 요 송나라가 왠지 꼭 백봉선전이니까 백봉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송나라라고 하면 호국이 나쁜 나라 같은데 이 호국이 세, 이제 만만하지 않아. 그리고 얘도 조력자가 있어. 신장이라는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엎쳤다 뒤쳤다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끊어보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왼쪽 맨 끝까지 활용을 찾아 데리고 돌아오니라,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시면 여기가 어떤 내용이야? 일단 백봉이 위기에 처하죠. 백봉이 위기에, 왜냐면 막 이렇게 지총을 분별할 수 없고 지금 동생 백선이가 나를 살려주시오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신장, 그 철남이의 그 누구지? 조력자인 신장이 운무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운무를 중에 동생과 신장을 어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운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얘가 위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럴 때 망월대사한테 조력을 구해서 그 말이 얘네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백봉이 위기를 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망월대사에 의해서 조력자에 의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튿날 이번에는 이제 위기에서 벗어난 이 봉과 선이 이게 오히려 철남한테 가서 호통을 치는 거지. 오늘 내 목을 베리라 뭐 이러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번 또 철남이가 또 암천 하늘을 바라보면서 명천을 살피소서, 하늘께서는 나를 살피소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봉과 선에게 죽게 되었으니 살리옵소서, 여기까지는 철남이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는 백봉인의 형제가 위기를 당했다면 그 다음에 철남이 또 위기를 당했다. 자, 그럼 그러니까 명천을 살피옵소서, 말리타국에와 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봉과 선에게 죽게 되었으니 살리옵소서, 여기까지 보면 누가 위기를 당한다? 철남이가 위기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얘가 이제 삼국으로 막 피해. 자, 피하더니 이제 동그라미 치게 불이 납니다. 이 불을 누가 질렀는지는 사실상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이제 얘네들이 당황하고 이러는 거 보면 뭐 철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누가 했는지 몰라도 방포 일성의 불이 막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는 거죠. 자, 이때 화룡이가 등장합니다. 화룡이도 백봉인의 식구예요. 송나라 사람. 화룡이 장하에 있다가 원수가 백봉이가 간 다음에 화강이 충천하는 걸 보고 이제 동구에 들어가 화강에 뒤쌓였어요. 자, 그래서 마침 철남이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는 줄 알았는데 철남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누구의 위기야? 그 백봉과 그의 일행이 위기를 겪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불이 잦아들지 않아요. 계속 불이 점점 들어오니까 어쩔 줄 몰라서 이제 도술을 부리게 되는데, 도술의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나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부채를 내어 거꾸로 잡고 물숫자를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진풍우가 일어나서 불을 소멸했다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역시 백봉이 위기를 당하고, 백봉 형제가 위기가 백봉 내 위기, 백봉이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끄는 걸로 장면을 불을 끄고. 근데 이때 불을 끌 때 뭐야? 여기서도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 비현실적 요소라는 건 이제 정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기성. 비현실적 요소가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불이 막 나오고 있을 때 이때 어쩌면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불이 나고 불을 끄고 이러고 있을 때, 이때 한편 황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때 황제는 화강이 충천하고 있는 걸 보고 또 하늘을 향해 또 탄식하죠. 봉과 선 형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결하고자 합니다. 그때 종석이라는 인물이 있다가 아닌 것 같다, 피한 것 같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누가 따닥따닥 오는데, 이제 그때가 누구야? 백봉인 줄 알았더니 철남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송나라 황제는 빨리 항복하라 하며 장사 10여 명을 메고 회횡학원을 종석이 죽기로써 막지만 어찌 당하리요, 이런 건 이제 서술자적 개입이죠.
편집자도 개입으로 당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쭉 끊어요. 여기까지. 여기는 뭐야? 이제 황제가, 송나라 황제가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백봉이 위기를 당하고, 백봉에 위기가 있어. 그 다음에 천란이 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백봉의 위기. 그리고 이제 송나라 황제가 위협을 당한 황자의 위기. 다 위기로 하자. 위기로 통일. 자, 여기까지 온 거야. 송나라 황제의 위기. 자, 또 이때, 이게 참 우연성이 많아요. 이때 또 봉과 선형제가 화룡의 불을 피하여 오고 있었는데 적진에 갔더니 오히려 적진에 천람이는 없어. 천람이 지금 어디 있게? 송나라 황제한테 지금 항복하라 이러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놈이 임금 황제한테 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적진에서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상국으로 보내고 황제 계신데 갔도다. 이러면서 하고 급히 나오더니 그때 또 누구 나와요? 원수는 나를 살리세요. 이때 나가 누구야? 세자지, 세자. 세자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자, 수족은 유동치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자를 데리고 이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천람이가 뭐하고 있어? 삼지창을 들고 황제를 향해 막 겨누고 있는 거야. 황상이 황제죠. 황제를 겨누며 항복해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황상이 용포자락을 막 이러면서 통곡하고 막 울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그때 이제 얘네들이 나타나서 천람은 우리 황상을 해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너 막 꺼져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송나라 황제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봉이 누구와 세자를 구하고 세자와 황상을 구하고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황상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량. 자, 이제 봉과선이 이제 내달아 외쳐서 이번에는 얘네들이 어디를 가서 하는 거야? 백봉이 호황을 위협하죠. 호황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백봉이 이제 호황을 공격. 백봉 형제가 가서 개 같은 호황아 들어라. 직유법수였네. 개 같은. 자, 그래서 너는 강포만 믿고 범람하다는 거 너무 지나쳤다. 네 포악함만 믿고 너무 지나치게 군다. 그래서 우리 황제가 진노해서 나를 너한테 보냈어. 그리고 네 죄를 물으래. 너의 잘못을 물으래. 자, 그러니까 나의 부친, 얘네 부친이 이미 호국에 끌려가 있었잖아. 백활수 씨가 나의 부친 모시고 와서 나한테 항복해라. 빨리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어. 자, 그러니까 호황이 더욱 분노합니다. 이때 호황도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막 빠바밤 짱짱짱 했는데 승부를 가리지 못해. 그래서 호황이 당치 못하는 줄 알고 얘네를 감당 못할 줄 알고 본진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거 이제 백봉이가 제가 절로 가는 거 보니까 무슨 흉계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러기도 하고 호황이 가서 이제 백활수를 불러내는 거지. 그래서 너 항복하라고. 안 하면 니네 삼부자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백활수 씨가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봉과 천현제의 마음에 한 칼로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또 문제가 뭐야? 진중에 들어가 어찌 옥석을 분별하리요. 옥석을 또 분별해야 되나 봐. 옥석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지.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백봉이 호황을 공격했지만 호황이 이제 자기네 젖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백활수한테 항복하라고 위협을 하고, 근데 백봉이 한 번에 하고 싶어도 얘로 나누랑 한계가 있는 거야. 옥석을 구별하지. 백봉이 옥석을 분별할 것을 걱정하지. 옥석을 분별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도 승리인지 알 수가 없어. 못할까 걱정. 그래서 우리가 얘가 워낙 엎치락뒤치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약간 끊어가지고 여기서는 누가 위기를 당했고 어떻게 피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이거는 그 조력자 명월대사에 의해서 얘가 그 말 덕분에 탈출할 수 있어요. 얘도 이제 하늘을 위해 하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렀고, 그리고 얘가 이제 불을 끄는 거로 불을 끄고. 자, 그래서 황제가 위기를 당했었고 세자와 황상 구하는 장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에서 누가 출연을 해? 백활수 씨가 등장하죠. 이제 스토리가 전개된다 정도만 아시면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그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산고구름 보내고 황제의 대신에 놔두다가 백봉이랑 백선 황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데 실제로 철람이 그렇게 의도한 건 맞아요? 의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걔가 황제한테 간 건 맞고 그다음 얘가 자꾸 보면은 허인 뭐 이렇게 철남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보면은 지푸라기로 만난 가짜이고 막 이랬잖아. 그런 거 보면 계략일 수는 있지만 계략으로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얘가 계략을 세워서 글로 간 건지 아니면 얘는 그냥 자기 나름의 플랜을 갖고 간 건지 알 수 없는데 이제 이 자리에 내가 얘를 쫓아가 봤더니 여기는 없고 걔는 다른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거지. 근데 이제 고전 소설 수준으로 보면 계략이 맞았을까지. 그 조력자가 망원대사 명월대사랑 그다음에 심장인가? 그러면 망월대사가 맞네. 명월이 아니라. 말은 그냥 수단이고 그치. 망월대사가 이제 말을 이용하게끔 이제 해줘서 한 거죠. 거기 있던 거 아니면 그냥 어떻게 말한 거예요? 약간 신비로워. 비현실적인 세계야. 짜자잔하고 막 얘가 하늘을 향해 말했는데 망월대사가 말을 뭐 어쩌라 그러니까 말한테 명령하니까 말이 탈출시켜줘. 비현실적이지. 그럼 마을대사 도와준 건 맞아요. 예. 그래서 말한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말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망월대사에게 이제 하옵소서라고 통곡하니까 망월대사가 어디서 외치신지 모르겠는데 외치셨고 그러면서 이제 말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얘가 막 말한테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갖고 문제를 내실 수 있다. 만약에 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잘못 읽게 만드셔서 내실 수 있으니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를 잘 체크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밖으로 나가서 뭘 엮어온다면 조력자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력자를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답을 불러드릴게요. 틀리면 바보, 틀리면 바보. 자, 1번에 5, 2번 X, 3번 5, 4번 5, 5번 X. 네? 왜 무슨 반응이? 자, 그 다음 6번 X, 7번 5, 8번 X, 9번 X, 10번 5, 11번 5, 12번 5, 13번 5, 14번 X, 15번 5. 누가 아까 이거 있었어. 자, 말해봐. 어디야? 7번? 직접적으로 드러낸 게그 호환이 분노하였는데 뭐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뭐 여기 이렇게 있잖아. 옥석을 분별하리요 하면 통곡하더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행동을 그냥 울었다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서술자 인물의 심리 상태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서술자의 개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등장인물의 어떤 내면을 말해주면 직접 제시인 거잖아. 행위니까 그래 그러면 그럼 통곡으로 해고. 자, 그러면 있어. 여기 많아. 얘가 어디에 또 있을까? 그리고 뭐 앙천 탄식하기를 탄식하는 거 이런 것도 행위인가? 반갑게 본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서술자가 직접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뭐 남이 나오고요. 더불어 서술자의 개입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또 아까 있었는데 2개 아니야?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몇 번에서? 연결적으로 대체하는 어디? 8번에. 연결적으로 대체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병렬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과거 사건이 나와야 돼. 여기 지금 과거 사건이 없어 아예. 그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편 여기는 뭐 이렇게 이때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여서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셨을지 몰라서인데 같은 시간대에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러잖아. 지금 얘가 이제 쫓아갔는데 이때 이제 철남이는 거기 가서 이제 얘 여기 보고 얘는 막 불 끄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때 황제는 뭐 보면서 어떡하냐 그럴 때 이제 철남이가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불 끄고 어와하고 있다가 철남이 쫓아갔더니 철남이가 없어. 그런데 이때 그러는 거잖아. 이때라는 건 계속 같은 시간대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 그러니까 백봉이가 있는 공간과 황제와 철남이가 있는 공간이잖아. 이게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얘네들이 깨닫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나 맞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없어갖고 또 내 것만 갖고 주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미 문제는 출제하셨겠지? 그래서 한번 얘기 물어보면 어떨까? 너가 물어볼래? 이게 혹시 이를 똑같이 기억해봐.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을 병렬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았지? 이제 진짜 악법 표정이.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선재가 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확인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지? 자,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슬람 정육점. 이슬람 정육점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편견으로 인한 차별인데, 여기서 일단 앞부분 줄거리 보시고 첫 문단에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 그지? 하산 아저씨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차이점 때문이었고, 그 다음 본 문장 잘 기억하셔야 되죠.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자. 그지? 이 자에 대해서 얘는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뿐이라고 알고 있니 아니 모르니? 나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제와는 다르다고 얘는 생각하지. 아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그 문단 거의 끝부분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말, 그러니까 차이성, 그러니까 그 차별은 뭐지?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다라고 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했던 자다.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 유사성의 그림자가 아니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를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때 나의 태도는 어떤 걸까? 이들에 대해서 이 행복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행복했던 자라고 밑줄 쳐주고, 그 행복했던 자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어떤 태도 같아? 부러움. 2번 냉소. 냉소야, 그치? 냉소 체크해줘. 그러니까 차이는 유사성에 불과하다.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다. 유사성이 그림자. 그럼 이건 뭐야? 유사성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차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차이는 유사성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데, 얘가 이제 나도 안다. 그러나 알지만 얘가 실제하는 건 아닌 거야. 아는 게 실제하진 않아. 근데 이거를 실제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얘네는 이 차이를, 엄연히 실제하고 있는 차이를 무시해도 되는 애니까. 자, 이들에 대해서 이 나의 태도는 어떻다? 냉소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중략에서 얘가 스크랩해서 만든 그 지도, 내 지도가 나옵니다. 이때 이 내 지도는 어떤 지도야? 이 내 지도는, 이 완성된 지도는 뭘 보여주는 거니? 차이가 있어 없어? 이 내 지도에는 차이가 없어. 얘가 차이가 없게,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만 있고 다 유사성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그 조금의 차이들이 뭐 결국은 큰 차이를 가졌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내 지도에, 완성된 지도에는 편견이 없는 세상이야. 편견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하산 아저씨가 깨니까 뒷페이지 가시면 보여주죠. 보여주기 위해서 깨는 게 아니니까 깨니까 보여드렸어. 보여주니까 아저씨가 너도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이 끈은 뭐 해석하기 나르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뭐 사람과 사람의 유사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이건 아저씨가 알려주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맞아요, 뭐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건 뭐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그림 속에서도, 자, 내 그림 속에서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이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분간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분간할 필요 없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터키인 사람 같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인 같은, 그렇게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네 지도 속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에요. 자, 현실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지도에 있는 거는 뭐지? 그림이지 현실은 내 지도와 다른 거지. 현실은 내 지도와 달라요.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또 뭐라 그래? 아, 나는 너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니까 위하고 연결이 돼. 얘가 아는 것과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하고 얘가 나도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라는 거 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다는 얘기 언급하잖아. 그리고 이 뒤에서도 얘 지도에서는 차이나 편견이 없는 걸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너도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얘가 아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내가 아는 걸 그렸어.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맥락이 있다.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뭐가? 이렇게 차이가 없고 편견이 없는 세상은 꿈 같은 거죠. 나는 네가 아는 걸 옮긴 건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알고는 있어요. 나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지. 차별 없는 세상 뭐 이런 거 알고는 있는데 존재하진 않잖아요. 우정, 평화 뭐 이런 게 이런 것처럼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뭐 이러더니 네가 알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그래서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알았다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런 걸 보면 얘가 되게 꼬여있는 애구나 라는 거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자기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애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더러운 녀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너의 이런 지금의 이 모습은 너의 삶이 뭐한 거다? 나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치유하는데도 또 그만큼의 삶이 지나면 얘가 치유될 수 있겠지. 이런 얘기가 돼서 여기서는 아는 것과 실제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구별해서 읽으시면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게 선생님들이 정확한 독해를 요구하실 때가 있으니 이 맥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한 일치불일치야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1번은 O, 2번 O, 3번 X. 자, 4번 X, 5번 X. 5번을 틀린 사람 발견했어요. 나는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6번 X, 7번 X, 8번 X. 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9번 나는 얼굴 이거는 O. 10번 X, 11번 O, 12번 X, 13번 X, 14번 X, 15번 X. 네. 혹시 또 요번에 응응수료 별로 안 나왔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그거를 아저씨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평소처럼 아침에 지치를 나가서 또 바뀌면 그거는 과거로 가는 거는 어디? 지도 보여주기 전인데 아침 일찍 나가는 거? 그러니까 과거로. 그러니까 아저씨에게 보여주었다 하고 그냥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이상하다? 거의 그거 아닌데? 그니까 아침 일찍 집을 나가는 거 그 앞에 아닌가? 아니 아저씨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자꾸 내가 뭐 잘못, 여러분 꼼꼼히 잘 보는데 혹시 거기가 몇 쪽인지를 쪽수로 한번 알려줄래? 그 이쪽에서? 맨 맨 위에. 아, 그거는 시간을 역전해서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저씨의 내가 이 완성된 지도를 보여주고 그 보여줄 때 아저씨가 갔다. 이거 볼 수 있네요. 인과관계가 아니죠. 응? 근데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아닐 수 있는데 과거 이 아저씨한테 내가 이거 보여주는데 아저씨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갔다 와서 자고 있었고 내가 보여주기까지 나는 기다렸다 보여준 거잖아. 그 사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 대화가 막 시작되고 그 사이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아저씨의 일을 얘기한 거니까 과거 얘기를 언급한 건 맞아요. 그럼 인과관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로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왔고, 그래서 아저씨가 피곤하게 헐떡거리고 자고 있었고, 나 그냥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깨어난 다음에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깨어나길 기다렸거든. 깨어나길, 그러니까. 근데 보여준 다음에 그 전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인간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라는 보여주게 된 원인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그 아저씨를 그렇게 보여줄 원인을 설명했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여준 거냐면, 아저씨가 아침에 이렇게 갔다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 다음에 깨어나셨길래 보여드렸어. 이걸 얘기한 것 뿐이지, 보여드리게 된 원인이 아저씨가 오늘 어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줬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인과로 보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렇게 엮어내기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과거를 언급한 건 맞다. 일단 고사이가 나도 그냥 훅 넘어갔는데 훌륭한 8번에 우연의 역할을 노린 나의 의도는 결국 빗나간 게 아니라 목적대로 만들어냈잖아. 이런 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스크램이 완성된 거지. 근데 이걸 그럼 시간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시간의 역전 구성이라든가 과거 회상 북서에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되게 옛날에 좀 까탈스러워서 이거는 뭐 그냥 과거를 뭐 언급한 거지 역전은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과거 부분이 나오기만 하면 다 역순행으로 봐줘요. 요즘 그게 되게 폭넓어졌거든. 그러나 그 정도 오해 좀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출제자한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만약 이 부분도 나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 평가원 추세도 조금만 과거가 나와도 다 역순행으로 보거든. 우리 그 전에 뭐 풀었었지? 그 전에 어떤 모의고사 풀었을 때도 최근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부분을 역순행적 구조라고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이제 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체크 안 해주실까 그게 걱정이지. 자, 근데 그래서 뭐지? 그 무슨 작년 기출이어서 작년 기출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짧은 과거 회상이 있었는데 그거 역순행 구조로 봤습니다. 자, 근데 뭐 하루에 또 이제 그러나 선생님들이 왜 확인했으면 좋겠냐면, 물론 이제 보여줬고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가 틀림없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 이걸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 나도 체크 못했으니까 과거 회상 부분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지금 지우가 보더니 여기서 완성해서 보여줬다라고 나오고 그 오전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선생님 체크를 못하고 문제를 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냥 그날의 일이니까 아니야 라고 선생님 우기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인을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의 확인 한번 하셔서 역순행이라고 하면 이제 만덕부 가면 되는데,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 우리는 수정해야 돼요. 선생님 충분히 또 우기실 수 있잖아요. 문학은 알지. 문법 같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막 그러니까 그러지 이러면 또 우리가 할 말 없고,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 이 역순행 구조는 선생님이 못 보실 수도 있다. 그러고 그냥 문제가 출제돼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항변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명진 선생님들이 또 원래 인정 잘 안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주중에 빨리 말해보자. 누가 물어볼래? 책임지고 한 사람, 너는 그거 책임지고 물어보래? 자, 그 다음에 너 물어볼래, 너? 여기 과거, 지우가 묻자. 지우가. 자, 지우가 가서. 자, 지우가 이거 물어보시고 꼭 답변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어디야? 우리가 뭐 할 차례지? 이거지. 자, 그 다음 거는 이거 가사문학이라는 건 아시죠? 시조. 금강 영혼로, 시조고 이 50수 연시조예요, 세상에. 그래서 유배 생활 중에 썼다라는 거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유배 생활에 있지만 내가 죄인인 것도 얘는 그냥 말로는 죄인이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나라와 임금에 대해서는 뭐에 변함이 없죠. 임금님을 계속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3수에서 보시면 극중 1월에다 다시 밑줄 한번 쳐주시고, 얘가 감옥에 있구나, 그러니까 유배돼 있구나라는 거, 시적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종장의 피눈물은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서리적 표현도 있고, 이 피눈물이 나는 건 임금님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군지정과도 연결하죠. 자, 17수 세상에 괴로운 일 밤잠 없이 큰 병이야. 잠이 안 와? 한자성어로 뭘까? 밤에 잠이 안 와? 전전반측.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전반측. 잠이
잠이 안 와. 이거 왜 안 오겠어? 임금님 걱정,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겠지. 그러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늙은이는 원래 예사 늙으면 잠이 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나라고 몇 알 쏘냐.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잠이 없나 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때 큰 병이라는 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걱정이 많아서. 그러면서 즉금에 임생각이라고 했어요. 임생각. 이때 임이 누구야? 임금님이지. 그래서 임생각 자별하니 남다르니 잠든 후에나 잊을 수 있을까? 나는 깨어있는 한 계속 임금님 생각만 한다는 거지. 영군지정이에요. 자, 죽어도 못 잊을 건 임금님과 부모님의 은혜야. 군은 임금님, 치는 부모님을 말해요. 군친의 은혜라는 건 임금님과 부모님의 은혜다. 부모 날 사랑하는 거야. 뭐 당연한데 임금님이 자식같이 보아주시는 건 정말 망극하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강하네요. 충은 뭐야? 충효는 유교적 사상이야.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유교적인 어떤 뭐 사상이 드러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유교적 사상 별거 아니고 충효 나오면 유교적 사상이야. 자, 그 다음 내가 생각한 27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굳이 중요한 걸 고르라면 세 짐승 중에 못된 것은 두루미에 세모 쳐야지. 자,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있어? 간신. 그치? 새 짐승 중에 못된 건 두루미 너로구나. 너라고 했어? 의인법도 쓰였다? 그래서 이때 너가 이제 청자가 될 수 있죠. 야, 새 짐승 중에 못된 건 바로 너야. 이랬으니까 청자이기도 하고 의인법도 썼고, 자, 두루미라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두루미를 이제 의인화 시키면서 했으니까 두루미에 빗대서 말했으니까 이거 우의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빗대서 표현하는 거. 자, 이유는 거풍신 헛소리 때문에 거풍신 헛소리로 사람을 얼리니까 꼬시니까 너가 정말 못됐다. 아마도 주인을 위하여 이때 주인은 임금일 테고 때때 이걸 어떤 애가 음성상징어라고 때때 음성상징어 아니야? 닭이 설마 때때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때를 맞추어 우는 닭만 못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굳이 얘를 뭐 대조로 볼 수 있어요. 닭은 때 맞춰서 늘 울어주는 지 할 일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애고 얘는 거품신으로 헛소리만 하는 애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근데 두루미 너로구나 해서 너 때문에 의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루미 너로구나. 두루미한테 너라고 얘기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운다 거기도 의인이지. 그냥 사람 어리고 헛소리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또. 의인으로 가지면 여쭤봤거든요. 아니래? 아래가 좀, 위에는 좀 애매하고. 이게 또 왜 애매까지? 근데 근데 아래도 맞아요. 당연히 의인이 맞습니다. 위에는 확실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왜? 인칭대명사를 썼는데? 우리가 맨날 백구 너로구나 이러면 다 의인법이라고. 하여튼 뭐 의인법은 맞아. 의인법은 맞지? 아무튼 사람도 얼리고 호식이고 이러고 거풍신 헛소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의인은 확실한데 뭐 너로구나도 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계 부패한 관리를 두루미에다 빗대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뭐 두루미 뭐 탐관오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부정부패한 간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열구름 근처에 머물쇠를 할 때 열구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섬 이거 나왔던 섬은 조개 등만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다 했을 때 여기 사용된 표현법은 대꾸법도 되죠. 섬은 뭐하고 바다는 얼마 같다. 그리고 아무리 조개 등만 하겠어? 아무리 한 잔의 물밖에 안 되겠어? 과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법도 쓰인 거지. 은유로 이제 비유지. 은유가 쓰였지만 비유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대꾸, 비유, 과장 다 쓰였다. 자, 그래도 내 몸을 용납해 주는 건 여기뿐이구나. 뭐 이렇게 했대요. 자, 9번에 O, 10번 O, 11번 X. 경외감은 감탄과 두려움이니까 X고요. 12번 그래서 X. 혹시 우리도 오 있는 거 아니야? 때때? 너 오야? 너 때때? 아, 진짜 이렇다니까 때때. 감탄사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 감탄사는 없죠? 감탄사 없어요. 근데 영탄법 없는데 영탄은 뭐 무삼 일일고 뭐 할 소냐 이런 우리가 그 뭐 망극하여라 이런 거 다 영탄은 되죠. 감탄사는 없는 거지. 영탄을 감탄사로 볼 수
아니 영탄 안에 감탄사가 포함되는 거야. 영탄이 워낙 넓은 영역이 있고 그 안에 한 요소가 감탄사니까 감탄사 오호라 이런 게 감탄사죠. 오호라. 어주어 이런 거. 우리 늘 얘기하잖아. 영탄적 어조에는 감탄사, 감탄형 어미, 뭐 서리적 표현, 존어법 이게 다 영탄적 어조에 들어가. 경외감은 맞는 거예요? 경외 여기 경외 아니 임금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근데 얘가 존경하는 것 같긴 한데 두려워하는 건 없어 보여요. 경외는 두 가지 감성. 잘못이 크다 여기는 게 잘못이 그 여기 막중하다라고 돼 있지 않아? 늙고 병든 이내 몸이 죄명조차 지중하니. 지중이라는 게 지극히 중하다 이런 뜻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총나라. 총나라는 얘가 이게 설이에요. 설. 촉견패일설이잖아. 촉견패일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총나라 개에 짓는 일 뭐 이런 건가? 근데 설이 중요하지. 설은 뭐다? 한문수필의 갈래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갈래가 수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어떤 얘 비유를 써. 이 설이 앞에 어떤 걸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경험이나 뭐를 갖고 온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를 밝혀. 그래서 얘도 그 구조로 가요. 그래서 그 총나라 개 얘기를 쓰고 그 다음 자기네 나라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글을 썼다. 그래서 이 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글을 쓴 동기가 나옵니다. 쓴 동기. 여기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글을 쓴 동기일까요?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봐. 글을 쓴 동기가 밝혀져 있는 거.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거잖아. 요게 글을 쓴 동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설이라는 글들은 이런 동기가 나와. 내가 이거를 써서 뭐 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제 뭐 또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설을 주고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동기가 나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읽은 부분에서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비유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해가 뭘까? 해가 임금이겠지. 아니면 어떤 올바른 거, 어떤 정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두운 흙비에 그러면 이걸 가리는 흙비는 그럼 뭘까? 뭐 부정적인 거, 뭐 간신 뭐 이런 거 그런 거 상하지 않게 하는 거고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 이것도 간신이지. 올바른 걸 하자니까 막 왈왈거려. 그러니까 개 간신이잖아. 이런 것들을 끊어지게 하려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 백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백성을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백성도 이제 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인 거지. 어리석은 백성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아, 걔는 부정적으로 봐야 돼. 이 걔는 어떤 민중이고 대중이긴 한데 거기 앞에 붙어 어떤 애들이야? 어리석은 대중이야. 그래서 이때 걔를 우리가 정의 내려 본다면 어리석은 대중 또는 어리석은 사회 또는 어리석은 사회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런 시조들이 많으니까 왜 간신들 나오고 뭐 이제 충신 나오고 뭐 이러면 서로 의미가 서로 통하는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두운 흙비나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는 이게 그냥 대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거를 가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그런 이제 간신이나 왜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할 때 널구름 같은 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연결해서 푸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리석은 대중이라고만 네가 외워버리면 이건 대중이고 얘는 간신인데 그럼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고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주시면 돼.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죠. B는 뭐하고 같은 거야? B가 악이야. 빗대어서 표현한 거니까 앞에 그 총나라 이야기 그때 나오는 B가 여기서 말하는 악이고 그 다음에 해가 여기서 정의야. 올바른 정의 올바른구나. 올바른.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대비가 되고 있는 그런 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때 이 개는 좀 어리석어지죠. 왜냐하면 악에 길들어져서 이런 걸 보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짖는 거니까
자, 그래서 13번은 O, 14번 O, 15번 X.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고래입니다. 자, 선우사는 뭐 별다르게 제가 더 추가할 것은 없어요. 역시 낡은 나조반이라고 했을 때 가난하다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하나 체크해놨다. 이거 내가 수업 안 했던 건데, 그 첫 줄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그래서 뭐 이렇게 보조사, 특정한 조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이름 맞는데 설마 이러지 않으시겠지만 특정한 격조사 이런데 사람 심해져서 그래, 심해져서. 특정한 조사를 반복하는 건데 이건 보조사니까 또 이걸 반복해서 이제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흰밥은 색채어고 뭐 이제 그런 거 있고, 쓸쓸한 쭉 보시고, 그다음 통사적 구조 반복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이게 원래 다 희대요. 가자미 배가 희다네. 나도 몰라. 왜 거기 써있더라고. 가자미 배도 희고, 그 다음에 흰밥이니까 희잖아. 그리고 이 시적 화자가 늙지 않았겠냐. 그래서 흰머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두 허해졌다라고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 시는 안분지족이에요. 만족하는 상.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외롭지만 뭐 괜찮아요. 만족하니까. 자, 세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이제 좀 세속적이고 욕심 같은 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끝. 자, 그럼 답을 불러볼게요. 1번에 O, 2번에 X, 3번 X, 4번 X, 5번 O, 6번 X, 7번 X.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도 열고로 할 수 있어요. 자, 8번 O, 9번 O, 10번 O. 자, 그리고 이제 고래의 꿈인데, 고래의 꿈은 정말 별거 없는 시긴 해. 근데 별거를 또 찾아볼까 했거든? 근데 부사가 좀 부사들이 좀 부사가 좀 눈에 거슬려서, 자, 부사에 동그라미 하고 쳐봤지. 자, 그래서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이게 늘은 뭘 강조하는 걸까? 지속성이겠죠, 지속성. 나도 늘 고래의 꿈을 꾸지. 11시 11분. 역시 지금도 7시 1분이네. 아, 이것만 끝나고 끝날 거야, 얘들아. 자, 나는 늘 지속성이야. 고래의 꿈은 이제 꿈과 이상을 말하는 거고, 언젠간 또 뭐야? 언젠가는 된다. 언젠간 슬기로운 전문의 생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된다. 근데 이 언젠가는 어떤 기대감이죠. 기대감인데 약간 어때? 언젠간 될 거야. 뭐 이런 거니까 약간 막연한 기대감. 근데 우리가 언젠가의 기대감은 방금 빵빵 찍고 막연함은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막연한 기대감 괜찮아요. 자, 그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키우다. 작은 화분도 긍정적인 거지. 얘가 키우고 있으니까. 뭐 진심일 수도 있고, 난 정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뭐 주파수도 맞추고, 뭐 이렇게 뭐 귀 기울이고, 근데 여기도 현재형 시제 쓰고 있네요. 귀 기울이곤 한다, 지켜보기도 한다, 이러면서 현재형 시제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이 누군가. 이때 이 누군가 밑줄 치고 마이너스 누군가. 아, 그게 가능하겠어. 여기 따옴표를 또 안 했네요. 따옴표 안 했어요.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이거 따옴표 해야 되는데.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만 세모치고 나는. 이 나와 누군가가 서로 대조되는 거지. 누군가는 없어 그런 거 이러는 거고, 아니야 이러는 거고. 자, 여전입니다. 여전히 밑줄 쳐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이지. 변함없는 믿음.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듣는데요. 자, 대화체가 계속 나와요. 근데 따옴표 없이 그냥 계속 나옵니다.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뭐 농계 가족이 뭐뭐 했다더군. 뭐 이런 거는 이제 인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대화를 인용해주고 있고, 봐, 화분의 분수가 이렇게 자랐어. 뭔가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그리고 이제 생략법도 쓰였고요. 자, 내게는 아직 그랬습니다. 아직 귀뚜라미가 떠오르지 않아? 나의 노래는 아직, 나는 아직 노래가 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아직,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이거는 여기다 아직을 쓰면 안 되죠. 가능성. 나는 아직 오마력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여기도 개시 반복되네요. 겠다. 의지가 있어요. 꿈을 향한 노력이죠. 동력을 배에다 얹고, 오늘은 본문을 가서 한번 더 읽어야겠다. 이런 거잖아.
유리창도 갈아 끼워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자, 그리고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뢰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쏜살같이 해역을 달려봐야겠다. 또 그랬네. 자, 여기는 의지적인 건 당연하고요. 겠다가 있으니까. 역동적이라고 해도 괜찮죠. 쏜살같이까지 나왔으면 이쯤 되면 역동적 괜찮아. 자, 누구나 그러하되 이때 누구나는 아까 3년에 있던 누군가하고는 완전 달라요. 누군가는 꿈을 꺾으라고 야 그런 거 이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고 여기 누구나는 누구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다 누구나 다 꿈을 갖고 있죠. 자, 하얗게 물을 뿜어 색채와 또 쓰였네요. 하얗게 화분 하나 등에 얹고 뭔가 나의 간절한 소망 이런 것을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그런 꿈이 있다. 꿈. 명사형 종결인데요. 이걸 여운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꿈이라는 명사에 모든 것을 집결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써주시면 주제의식 강조. 강조 이렇게 정리하면 끝. 자, 11번에 O, 12번에 O, 13번 X, 14번 X, 15번 O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전체적으로 동화적인 분위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적 분위기도 알아두시고. 자, 뒤에 이제 흥보가가 있는데 흥보가랑 걔는 전부 다 기출문제를 OX로 만들어 놓은 거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오늘 제가 답지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그다음에 1965년 이발소인가 그거는 학교에서 나눠줬다고 그러길래 다시 나눠드렸어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안 하네요. 자, 끝. 자, 질문 있으신 분은 나와서 질문하시면 되고